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확산 공포로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3.56%, S&P 500 지수는 3.35%, 나스닥 지수는 3.71%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16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며 10년 만기 재무부 수익률은 장중에는 1.352%까지 하락하며 2016년 여름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또한 사상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인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선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방역 대책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현지 시간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새 폴더블 스마트폰인 메이트 XS 등 신제품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메이트 XS는 프리미엄 버전의 가격이 우리 돈으로 330만 원 상당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메이트 XS는 두 화면을 접어서 연결하는 힌지 부분이 더 강력해 내구성이 개선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급락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유럽 증시부터 뉴욕 증시까지 모두 폭락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기본적으로 3% 이상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5% 가깝게 빠졌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양시장이 모두 급락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그 충격을 어제 시장에서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 이상 하락하면서 어제 2100선 깨고 90선마저 깨고요. 80선 깨고 79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4%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코스닥 시장은 28포인트 넘게 빠졌는데요. 특히나 어제 외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8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 던졌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4% 이상 급락했고 5만 7천 원대 이탈하면서 5만 6,800원대까지 어제 시장 빠졌습니다. 테마주 안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테마주는 어제도 역시나 강세였는데 최근까지 많이 올랐던 마스크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마스크 종목들은 급락했지만 반대로 식품주에 대한 매수가 몰리면서 이 식품주들은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도 불안했습니다. 이 장전에 금융당국이 구두 개입을 하고 나섰지만 어제 원달러 환율은 1220원대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급락이었습니다. 특히나 홍콩 지수가 상생 지수가 크게 빠졌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코로나19에 유럽, 미국, 아시아까지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전해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이 122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전 세계 증시가 도미노로 좀 폭락하면서 조정 장세에 들어섰다는 분석 나오는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IPO 시장이 코로나19로 흥행 열기가 식었습니다. 관련된 상황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2년 내 처음으로 1000포인트 넘게 급락이 나왔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2016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좀 악재에 특히나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한국도 전일 증시, 국내 증시도 굉장히 큰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이 대부분의 지수가 올해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그런 상당히 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자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탄탄한 이 흐름을 이어왔던 뉴욕 증시가 전일 밤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19가 이 팬데믹, 이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뉴욕 증시의 주요 주가 지수들은 3% 안팎으로 이 하락하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전날보다 3.56% 하락한 27,960.80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컸던 지난 2018년 2월 8일 이후로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8년 2월 8일에도 1033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 하락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 같은 경우는 3.35% 하락한 3,225.89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71% 하락한 9,221.28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 앞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 28,538.44에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32,030.78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8,972.60에 이 거래를 2019년에 마쳤는데요. 이 나스닥을 제외하면 뉴욕 증시가 올해 들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이 작년 말 수준으로 돌아갈 정도로 전일 밤의 낙폭은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가 진앙적인 중국의 범위를 넘어섰다는데 가장 크게 주목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에 이 경제적인 타격에 초점을 맞췄다라면은 이제는 중국 밖으로까지 이 확산이 됐다, 시선이 넓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여러 많은 나라들에도 이 코로나19 환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 한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이란이 환자가 급증한 부분들이 주요 경제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분위기가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MBC 방송 같은 경우는 한국이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이탈리아에서 환자가 크게 늘면서 뉴욕 증시의 월요일 매도세로 이어졌다라고 전했고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팬데믹 공포가 월스트리트를 지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이 전날 브리핑에서 이 바이러스가 팬데믹 가능성을 지니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물론이다라면서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의 평가에 따르면 아직은 아니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상승 랠리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랐었던 이 뉴욕 증시가 코로나19 사태에 이 뒤늦게 반응했다라는 해석도 나오곤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난달부터 확산했지만 뉴욕 증시는 큰 영향 받지 않고 단기적인 하락만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다시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고요. 이 다우지수는 3만 고지를 눈앞에 두기도 했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적인 부담들도 있었는데요. 이 밸류에이션은 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이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악재성 재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분석도 나오곤 있습니다. 이 팩트셋에 의하면 21일 기준 S&P 500 12개월 예상 PER은 18.9배로 5년 평균 16.7배를 상회했고요.
대중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들의 이런 투입 비용 증가로 인해서 실적 부진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 2019년 기준으로 YOY는 1%가 1%도 좋아지지 않았지만 지수 같은 경우는 28.9%가 급등했습니다. 뭐 그런 이유들이 시장의 부담으로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미국 증시에서 상승을 주도했었던 이 대형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 점이 이를 방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미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법인세 인상 그리고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버니 샌더스 후보가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차익 욕구도 자극을 했고요. 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에서 샌더스 후보가 1위를 기록을 한다라면은 3월 3일 일명 슈퍼 화요일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고 뭐 이는 샌더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말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디지털세 부과를 정식 승인한 점도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G20 같은 경우는 7월까지 핵심 사항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그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 문제는 미국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뭐 EU와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의 불씨로 자극될 수 있고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이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는 뭐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뭐 이런 악재성 재료들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심리를 이 매개로 해서 뭐 매물 출회를 하게 만들었다는 뭐 이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밸류에이션 정상화 과정까지 겹치면서 이 변동성, 하방에 대한 변동성이 좀 더 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확대 구간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뭐 엑선모빌 그리고 코노코필립스, EOG 리소스 같은 이 에너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부각 여파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한 4에서 5%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G20의 디지털세 확정에 따른 규제 강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알파벳이 4.29%, 페이스북이 4.5%, 아마존이 4.14%, 애플이 4.75%, 그리고 MS가 4.31% 상당히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조세 회피를 위한 조치가 디지털세 부과로 악화될 수 있고 이는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주도 뭐 3에서 4% 정도,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도 뭐 4% 후반 정도 이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론, 브로드컴,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7%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와 같은 뭐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도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테슬라도 7.46% 하락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공포감 같은 경우는 UPS, 페덱스와 같은 물류회사도 큰 폭의 하락을 뭐 부추겼고요. 부킹닷컴과 같은 여행주들, 뭐 카니발, 라스베가스 샌즈, 윈 리조트 같은 MGM, 뭐 리조트와 카지노 회사들도 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5% 이상 하락하는 뭐 그런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값 가격 상승에 따라서 뭐 뉴몬트 마이닝이 상승을 했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4.59% 상승을 했는데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WHO가 항바이러스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국채 금리도 가파른 하락, 뭐 국채 가격 상승이 되어 있죠. 뭐 미국 장기물 국채 같은 경우는 상당한 안전자산으로 올리면서 금값과 같이 뭐 국채 가격 상승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뭐 상당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조금 자세하게 짚고 왔는데 특히나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업종 그리고 여행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이 대형 기술주 위주로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 하락세가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렇게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 세계 경제 충격이 사실은 이런 좋지 않은 악재들이 나왔을 때는 초기에 좀 더 충격이 크고요. 뒤로 갈수록 조금 작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충격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확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 등으로 코로나19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전 세계 공급망에 위협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상당한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계열의 이 사스가 중국을 강타했었던 게 2003년인데요. 세계 경제 자체만 본다라면은 사실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의 글로벌 경제는 이 중국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코로나 위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소비와 생산의 엔진은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까지 뻗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 세계 제조업체들은 중국이라는 공급망에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들은 전 세계의 산업에서 중간재와 완성재로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 여파는 미국에도 전 세계에도 모두 다 전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인 GM 노조 같은 경우는 중국산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미시간과 텍사스 공장에서 이 SUV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GM 회사 측에서는 이런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다라는 이 관련적인 답변만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공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춘제 이후에 코로나 위기가 심화되면서 중국 공장이 거의 한 달 동안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고요. 이로 인한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피해 규모는 최대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코노미스트들의 경고가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올해 국내 GDP 같은 경우는 0.5% 포인트가 넘게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 중국이 전 세계에서 늘어난 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33%에 달합니다. 2000년에는 3%였기 때문에 10배 이상 좀 늘었고요.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국 의존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중국이 글로벌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1.2%였는데 2018년에는 33% 늘었고요. 같은 기간 중국이 아시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서 41%로 급등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산 공급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요. 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7.4%나 급감할 정도로 상당히 타격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베트남 제조업체의 50%가 중간재 부품을 조달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코로나 여파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전방위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 폐쇄로 인해서 1분기 매출 전망을 하향했고요. 이 미국이 중국인 입국을 막으면서 미국의 호텔과 소매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부분들까지 언론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 영향력 상당히 좀 전방위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상황 짚고 왔는데 일단 좀 속보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진자와 관련해서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창원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밤새 1명이 추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창원 지역엔 총 6명의 확진자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관련해서 중대본 측에서 이 신천지의 신도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들어오는 대로 뉴스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된 주요 뉴스도 있습니다.
스퍼 장관이 코로나19 우려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시장 상황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계속 좀 악재성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함께 어제 외환 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1,22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이 불안하기 때문에 시장은 아무래도 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전일 정부의 코멘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220원대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시장 상당히 좀 불안에 떨고 있고요. 이 국내에도 마트를 가보면 사실은 생필품들 동이 나 있습니다. 전일 마트에 가봤더니 고기가 동이 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고기뿐만이 아니라 쌀이라든지 라면, 생필품들 상당히 좀 많이 국내에서도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런 사재기가 나타나는 현상,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상당히 드문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라는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코멘트가 이 상승에 대한 속도, 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속도는 조절할 수 있겠지만 달러에 대한 강세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국에서 촉발됐다라고는 하지만 국내에 미치는 경제 상당히 절대적인 그런 모습들인데요. 1월 중순에는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1,150.6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1,150원을 목돈에 줬던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급등을 했고요. 2월 첫 거래일에는 1,200원에 육박을 했었고 이후로도 레벨을 크게 낮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200원에서 조금 내려왔었다가 이제는 다시 1,22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사스 사태와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스 때와는 지금 사실은 조금 다른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스 때는 이 미국군과 영국군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이런 글로벌 전쟁에 대한 부분들, 개전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력이 있었고요. 하지만 당시의 장중 최고치는 1,264원이었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전쟁도 사실 상당히 좀 빨리 끝났지만 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당히 좀 낮았었는데 이제는 중국 경제 그 당시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지속적으로 좀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에서는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이런 정도로는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 아직까지는 좀 가라앉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리 가격과 원유 가격 연초 대비 급락세 나오고 있고요. 금값 가격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고점을 가뿐히 넘어서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으로의 자본 쏠림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에 대한 강세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까지 짚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은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속보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증시가 조정장에 들어섰다라는 분석 나오는데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이 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시장도 좀 쇼크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증시가 코로나19의 중국 밖에 증가 위험성을 지금 현재 중국 외적으로 다른 나라 쪽으로도 또 나와주고 있어서 우선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가 어떻게 보면 중국 밖에서 확산되면은 조정장에 올 위험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밖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늘면서 이번 사태가 일시적 축에 그칠 것이라 기대했던 낙관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미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에 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프랑스의 브루노 르메르 재무장관이 했던 얘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랑스를 찾는 관광객이 예상보다 40%까지 줄었다. 그리고 프랑스 경제에 큰 영향이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려한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관광 수입에 악영향을 지금 미쳐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관광업이 GDP의 약 8%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역시나 해외에서 수입한 반제품을 조립하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4% 감소했다고 들었고요. 중국의 공급망이 차질을 겪은 이유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중국 경제는 지금 부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 14일에 중국 중소기업 연합이 중국 내 6,422개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했던 결과가 응답기업의 33.7%가 향후 1개월 내에 현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 32.8%는 2개월 내 고가될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9.9%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 대기업들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리바바와 또 온라인 배달 서비스 기업이죠. 메이드앤담핑의 시가총액은 지난달에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총 280억 달러, 우리나라 돈 34조가 좀 증발을 하면서 지금 세계 곳곳에 봤을 때도 불안 요소가 계속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원자재 ETF도 역시나 불안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원유나 구리 쪽이 좀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우선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잖아요. 이 중국에서의 그 원유와 구리 수입량이 지금 급감하면서 이런 영향이 좀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원유와 구리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원자재형 펀드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 한 달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9.31%였고요. 같은 기간 전체 원자재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0.79%로 이들 위험자산 추종 펀드들과의 큰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낙폭을 보인 펀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28%에 이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ETF 같은 경우는 미국의 S&P 500 탐사기업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 최근 3개월 수익률도 마이너스 7.01%와 비교하면은 한 달의 손실이 훨씬 커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다른 삼성에서의 원유 펀드나 코덱스 원유 선물 펀드 본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9.4%, 9.16%의 수익률로 수익률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초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이들 두 상품의 낙폭은 모두 10%를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원유 선물 지수죠. S&P의 GSCI를 추종하는 미래에셋 타이거 원유 선물 펀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달간 수익이 마이너스 9.08%를 기록 중인데요. 우선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연초만 해도 4,400원 선까지 오르면서 52주 최고가를 썼지만 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면서 지난 12일에 52주 최저가로 좀 추락했습니다. 또 다른 위험 자산인 구리 추종 ETF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한 달 새 삼성 코덱스 구리 선물 펀드 같은 경우는 한 달 새 8.66% 빠졌고 미래에셋 타이거 구리 실물 특별자산 펀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의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펀드는 코로나19 우려에 지난 5일에 나란히 52주 최저가를 쓴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통상 원자재 시장에서는 원유 같은 이 에너지와 구리드 같은 산업 금속을 위험 자산으로, 또 금은동 같은 이 기금속은 안전 자산으로 좀 분류하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위험 자산 추종 ETF를 중심으로 수익률을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건 단연 중국발 코로나 리스크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순수익 국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03년 사스 상태 당시에 중국이 글로벌 원유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14%까지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악재로 당장 중국의 수익 감축은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중국 원유 수요량은 기존보다 평균 300만 배럴을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는 지난해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석유수출 기구 그로도 IEA 같은 경우에도 이 신종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원유 수요 둔화 가능성 언급하면서 올해 총 수요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더욱이 최근에는 이란 같은 중동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우려는 좀 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락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 21일이었죠. WTI는 전거래 대비해서 배럴당 0.9% 내린 53.83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원유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국제유가는 올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급락했고요.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과 건설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실물 경제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구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경기 위축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ETF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영국의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이 구리 선물 가격은 지난달 말까지 11일 연속 하락하면서 10%가 넘는 역대급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리 역시 중국의 세계 최대 소비국인데 우선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금속 수요는 전 세계 51%를 차지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중국 쪽에서도 부양책을 나와주면서 구리가 아닌 납이나 티투류 같은 이제 팔구의 지에 집중되면서 구리 수요가 이 더딘 회복을 좀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좀 계속 나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마진과 프리미엄 또한 미미하면서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구리의 상대 가격 같은 경우에도 2016년 수준 낮아진 점도 지금 현재 우려감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자재 ETF뿐만이 아니라 IPO 시장도 크게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코로나19로 IPO 시장이 흥행 열기가 완전히 식었습니다. 관련된 상황 조금 더 좀 전체적으로 짚어봐 주시죠. 네, 계속 좀 안 좋은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우선은 좀 IPO 시장 같은 경우에도 흥행 릴레이가 좀 중단됐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우려하면서 투자 심리 위축이 가장 큰 영향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IPO 시장에서도 이제 업종과 밸류에이션 등에 따른 차변화 현상이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IPO 일정 연기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17일과 18일 기관 투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한 캔코 아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20.75대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고요. 공모가는 10,000원으로 희망 공모가 밴드죠. 13,000원에서 15,000원 하단에 못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 IPO 수요 예측 진행한 기업은 모두 밴드 최상단 이상에서 공모가를 결정했는데 이세 아이텍과 서남은 이제 경쟁률 1,000대 1을 넘어섰습니다. 연초에 IPO 일정이 몰리지 않으면서 투자 수요가 분산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뒷받침되면서 공모 시장에 등장하는 절대적인 기업 수가 적다 보니 흥행이 지속된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흥행 부진을 본다고 한다면 이 밸류에이션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봐야 하지만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 심리 위축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영업력과 또 항공사업의 수직 계열화 그리고 기술과 생산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은 아쉬움이 남는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캔코 아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 적자 구조였는데요. 테슬라 요건을 그러니까 이익 미실현 요건을 통한 특례 상장한 점에서 불확실성에 부각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실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특례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와 비슷한 시기인 지난 19일에서 20일 수요 예측을 진행했죠. 이 JNCC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077.88대 1을 기록했는데, 이 JNCC는 스마트폰 등에 적용하는 3D 커버 글래스 같은 전자 부품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눈에 띄는 실적 성장을 구현한 상태인데, 이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우려에도 이 공모응행에 성공한 이유 역시 실적 안정성과 기술 경쟁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사례를 기점으로 앞으로 공모 시장에서 개별 기업마다 차별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관광, 유통, 외식 같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종이나 일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눈높이도 이전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미 IPO 시장에서 공모 일정 연기하거나 혹은 연기를 검토하는 기업이 드러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서 향후에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성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는데,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여파가 지속될수록 상대적으로 공모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상장 주식 가치가 떨어질수록 공모주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낮아지는 게 수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미래 가치에 초점을 맞춘 특례 상장 기업이나 실적 변동성이 큰 기업은 공모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위축 수밖에 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IPO 일정 연기를 검토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안정을 찾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IT 업계도 타격받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까지 사업장을 폐쇄한 상황인데요. 타격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선 지금 현재 IT 업계에 대한 어떤 공장 가동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제일 큰일이라 볼 수 있겠고요. 지난 24일에 LG전자의 직원의 가족이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을 받으면서 인천 사업장 연구는 폐쇄됐던 부분이 일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LG전자는 이에 따라서 인천 사업장 연구동을 이날까지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했는데요. 인천 사업장 연구원 직원들은 현재 지금 재택근무 중이고, 연구동 외에 생산동과 복합동은 정상 근무 중입니다. 우선 LG전자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해당 직원의 가족이 대구에 거주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해당 직원도 지난 23일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LG전자 인천 캠퍼스는 2013년 7월 준공된 최첨단 연구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LG전자 자동차 부품 사업의 핵심 기지로 전기자동차 관련 생산 시험 또 연구시설 등이 입주해 있고요. 협력사 포함해서 2,500여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구미 사업장도 코로나19에 노출이 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에 오전에 구미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는 사업장의 전 직원들을 당일 조기 귀화시키고 구미 사업장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동료들은 자가 격리하고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는데요. 구미 사업장은 이날 오전까지 폐쇄되고, 다만 확진자가 근무한 층은 25일 오전까지 폐쇄하고 정밀 방역을 실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미 사업장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연구 개발 그리고 생산 직원이 근무하는 곳인데, 확진자는 무선사업부 소속으로 알려져 있고요. 삼성전자는 앞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출장 자제, 다중 직결 취소 등의 조치를 단행하면서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좀 긍정적인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미국 시장에서 우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관련해서 좀 볼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이죠. 이 버진 갤럭틱이 상기하간 주가 400% 넘게 올랐는데요. 국내 투자자들도 우주 관련 종목들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이 세트랙 아이와 위성 안테나 제조업체들 인텔리안 테크 등이 관심 조모를 꼽혀주고 있는데요. 우선 세트랙 아이는 이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연구원들이 1999년 설립한 기업입니다. 중소형 위성 시스템과 또 위성 탑재트, 또 부품 등 개발에 좀 공급하고 있고요. 이 같은 제품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세트랙 아이가 유일하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세트랙 아이는 천리안 투비유 개발에 참여했던 소식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세트랙 아이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 본다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작년에 세트랙 아이의 수주 자금은 1,660억이고요. 올해 실적은 매출액 824억, 영업이익 115억으로 2018년에 비해서 20%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 우주에 대한 투자를 미국에서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 쪽에서의 이 투자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이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가 그치는 시점을 살펴보면 경기 북부는 낮에, 그 밖의 전국은 저녁부터 밤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고, 남부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빗방울이, 제주도는 내일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풍에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내일 모레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에 50에서 80, 경상도와 충청, 전북에 30에서 60, 그 밖의 전국은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충청도와 남부지방의 경우 시간당 20mm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매우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려 10에서 4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시설물 관리 및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남동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비가 와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서울은 5도에서 9도, 춘천은 5도에서 8도, 대전은 6도에서 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울진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비가 오지만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아침에는 1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광주 15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남해상의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와 눈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